여기가 인도인지 캐나다인지 인도 4인 가족이 동사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인도 출신 폭력 조직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제가 최근에 미국에도 갔다 오고 휴가차 자메이카도 갔다 왔는데요. 캐나다를 입국할 때마다 느끼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인도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입국을 하시는 거를 봤고요. 같이 비행기 내렸을 때 이민 라인도 인도분들, 일하시는 분도 인도분들이니까 내가 인도에 있나 이런 착각을 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캐나다에서 최근 급증한 인도인 이민자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인도 출신 이민자의 수가 최근 10년 사이에 4배나 증가했다는 점인데요. 캐나다에 사는 이민자 4명 중 1명이 인도인이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도시에서 걷다 보면은요, 다운타운 같은 데서는 굉장히 인도 분들이 많고요. 특히 브램튼이라는 도시나 이렇게 특정 지역을 가면은요, 인도 상점들도 많고 인도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팀홀튼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버란 그런 거를 이렇게 시키거나 탔을 때도 인도 분들이 거의 제 느낌으로는 80% 이상입니다. 이렇진 않았거든요. 최근 이게 몇 년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두드러지게 한 특정 민족만 많이 편중되는 느낌이 있을까를 통계를 좀 봤어요. 도대체 새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뭐 몇 퍼센트가 인도인일까? 새로 들어오고 있는 그 유학생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 할까 했더니 생각보다는 조금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2022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캐나다에 이민 오신 분들이 43만 7,500명 정도로 집계됐고요. 2023년에는 7.8% 증가해서 47만 1,808명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4년은 작년 11월까지 제가 지금 2025년 1월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까지 45만 1,453명. 근데 거의 한 연말까지 50만 정도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인도 출신 이민자가 거의 2022년도에 27%, 2023년도에 29.6%, 2024년도에 26.8%, 거의 4분의 1 이상이 인도계였다는 거죠. 새로운 이민자들이. 제가 또 하나를 보게 되면요. 이거는 이제 새로 들어온 유학생과 이민 유학생을 합친 통계입니다. 숫자를 보시면 굉장히 높죠. 2022년에는요. 80만 7,750명. 2023년에는 104만 985명. 2024년에는 43만 7천 명으로 굉장히 이제 감소가 좀 됐죠. 이제 정부의 어떤 유학생 제한 정책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치만 보면 어디 인도 분들이 이렇게 많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자, 이 사이트가 어디냐면 Canadian Bureau for International Education, 그래서 캐나다에 이제 국제 학생이 얼마만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이제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서 봤더니 전체 들어오는 유학생의 41%가 인도에서 들어오고 있다 그래요. 한국은 2%입니다. 캐나다가 여전히 인도 출신 이민자와 유학생에게 선호되는 국가인 게 분명하긴 합니다. 그런데 빠른 증가 속도에 비해서 제가 여러 번 지적했지만 사회적인 인프라와 제조적 대비가 충분치 않다는 문제의식이 많이 거론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거를 반영하듯 캐네디언들이 이제는 이민자들에 대한 감정이 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시됐던 설문조사에서는요. 이제는 과반수가 넘는 분들이 이민자 그만 받았으면 좋겠다. 이민자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선문이 나왔어요. 굉장히 좀 빠르게 어떤 여론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인도 분들이 캐나다로 들어오고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최근 들어서 인도와 캐나다 양국 간에 조금 정치적으로 안 좋은 그런 관계이거든요. 그건 제가 나중에 다른 에피소드로 좀 다루긴 하겠는데요.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좀 인터레스팅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도의 경제정보국이라고 하는 ED가 있습니다. 여기가 CIA에서 되게 인정하는 세계 몇 군데 안 되는 정보국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캐나다 대학과 캐나다 프라이빗 칼리지들, 이런 전문 대학들에서 불법 이민과 돈 세탁 그리고 인신매매 조직에 연루되어 있다라고 발표를 전격적으로 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발표고요. 실제로 RCMP라고 하는 캐나다의 이제 미국의 FBI, 캐나다는 RCMP인데 RCMP 쪽에서 우리한테 정보를 좀 줘라, 우리도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했지만 아직 그 뒤로는 어떻게 된지는 좀 모르겠는데, 이것이 불거졌던 이유가 뭐냐면요. 좀 안타까운 사건이긴 한데 2022년도에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던 인도 가족이 눈보라 속에서 방치가 됐던 겁니다. 그 사람들을 미국으로 인도하던 브로커가 그냥 걸어가면 되라고 하고 그분들을 눈보라 속에 방치를 했던 거죠. 그리고 내
가족이 동사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런 수사가 인도와 캐나다에 본격화됐고 캐나다 대학 입학과 학생 비자를 악용해 미국으로 인도인들을 밀반출하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 인도 경제정보국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솔직히 이거가 주된 이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인도에서 경제적인 자유와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을 갈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캐나다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인도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는요. 인도 출신들이 주로 돼 있는 폭력 조직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분들이 자동차를 도난한다든지 자동차를 훔친다든지 아니면 집을 브레이크인 한다든지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인도 사람들이 꼭 많아져서라기보다는 이런 것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 분들은요. 영어를 되게 공부를 많이 하지만 말하는 것과 듣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시잖아요. 인도 분들은요. 말 안 하고 듣는 것과 쓰는 것까지 되게 잘하십니다.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인도인들은요. 캐나다에서 지금 세워놓은 제도상의 영어를 중시하는 이민 조건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민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민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왜요? 점수가 높으니까. 다른 한 가지로는 한국 분들도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은 한국계 정치인들이 캐나다에는 아직도 많이 없습니다. 주 시의원이나 주 의원들은 있지만 연방 의원들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미그레이션에 대한 어떤 정책을 만드는 거는 연방 의원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한국계 연방 의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한국계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이민 정책을 만들 어떤 그런 이유는 없다는 건데 인도계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한 곳에 모여 살고 어떤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정책적으로도 한국인들이 많이 올 수 없는 문제가 있지만 인도인들에게는 조금 더 호의적이지 않나라는 고민도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들에게는 이게 무슨 문제냐라고 하셨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서 한 6개월 사이로 이런 뉴스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북미에 사시는 분들이나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 특히 No Jobs for Youth라는 거예요. 한국도 청년 고용이 좀 문제죠. 좀이 아니죠. 많이 문제죠. 전 세계적으로 문제인데 캐나다의 젊은 층의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팬데믹 이후에 식당이나 소매업에서 저임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해외 노동자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실업률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2년 전만 해도요. 15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이 약 9%였어요. 최근에는요. 14% 이상으로 뛰어 올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현지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력이 급격히 유입되면서 나에게 돌아올 일자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은요. 캐나다 국민들 사이에서 도대체 과연 이민 정책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캐네디언들 사이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정들이 고조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 이민 정책의 문제로 사회 경제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는요. 최근 이민 정책을 대폭 수정할 계획을 발표했고 2025년까지 영주권자 수용 인원을요. 한 21% 줄여야겠다는 강력한 목표를 제시했고 실제적으로도 국제 학생들도 많이 적게 받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한 좀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른 에피소드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지금 정책적으로 이민자들을 줄이고 국제 학생들을 줄이고 이런 것들이 이민자들의 천국이라는 캐나다의 방향성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인도인 이민자 급증으로 인해 발생한 캐나다 사회의 여러 문제와 그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까지 한번 살짝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에피소드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